자, 이제는 이제 근관화 동영상이 끝나고 근관에 파일이 들어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길이를 재는 거죠. 팔라탈에 넣고 길이를 재서 아마 이 루트 gx나 i루트에서 에이펙스 표시가 난 것이 아마 여기서 18mm일 거예요. 그래서 18mm이면 거기서 저는 1mm를 빼서 그 17mm로 로켓랭스를 잡는 거죠. 금방 전에 그 루트 gx와 i 루트를 교차 체크를 했죠. 그러니까 근관장 측정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그냥 근관장 측정기를 2개 이상 쓰면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회사 그 근관장 측정기 2개를 쓰세요. 그, 그 사람들 많이 쓰는 걸로. 그래서 디스토버컬에 파일을 넣어보니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 16 정도에서 멈추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페이턴시 같은 걸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페이턴시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그거에 노예가 돼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그 페이턴시 때문에 망하는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 선생님들 엔도하면서 페이턴시는 결과지 목표가 아니에요. 페이턴시는 물 흐르듯이 그 무리 없이 그 근관 치료 술식이 무리 없이 물 흐르듯이 이어지면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페이턴시지. 아, 난 페이턴시 얻어야 돼, 페이턴시 얻어야 돼 하면서 막 그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면요, 그냥 퍼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노력해서 고생해가지고 나쁜 결과를 얻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나는 내 주제에 무슨 페이턴시야 이러면서 그냥 나는 되는 데까지만 할래 이렇게 무리 없이 하면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페이턴시가 무슨 그 고구마 밭에서 이렇게 고구마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고구마와 고구마가 줄기로 연결되는 것처럼 그 그런 거를 막 그 고구마를 보고 막 빨리 캐겠다고 갑자기 급하게 팍 당겨버리면 그 줄이 끊어지고 더 이상 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잘 캐는 사람은 이렇게 슬슬 하다 보면 이렇게 줄줄이 자기 손에 얻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만만디 정신을 좀 배우세요. 그래서 디스토버컬은 뭐 좀 이렇게 파일을 좀 끄트머리를 킹크라고 그러죠. 프리커브에서 뭐 좀 더 심하게 주는 거를 킹크라고 하던데 그런 거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킹크 같은 거 줬다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접혀서 그냥 그 파일을 버려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엔도 수가라는 게 재료비도 챙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너무 하지 마시고 첫날은 그냥 들어가는 깊이까지 들어가는 파일로 들어가는 데까지 그냥 설렁설렁 넓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해요. 이게 MB를 넣은 건가? 뭐 하여튼 그래서 그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해서 아마 이 버컬 캐널이 한 16.5 정도에서 첫날 워킹 렌스가 잡혔을 거예요. 근데 디스토 버컬은 페이턴 C가 안 나오고 MB1과 MB2는 페이턴 C가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MB2에 넣었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페이턴 씨와 워킹 랭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예를 들어 20번까지 들어가던 근관이 25번에 갑자기 뻑뻑해지고 좀 분위기 싸하다 그러면 그냥 싸한 깊이보다 짧게만 파일링 하시고 마는 게 낫습니다. 지금 DB 쪽이 페이턴 씨가 안 나와서 이렇게 좀 나와라 이러고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안 나오네. 역시 내 실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포기를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참
10번 파일도 잘 안 씁니다. 8번 파일로 그 10번으로 막 어떤 힘을 줘서 뭐 길이를 확보하고 이런 일이 없고요. 그냥 8번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만 하고 맙니다. 그 뭐 뭘 하는지 뭐 하여튼 그 꾸물거리고 있죠. 자, 이제 길이를 쟀다 그러면 이제 NaOCl을 넣고 파일링을 하는 거죠. 파일링은 뭐 프로테이퍼 S1, S2, V테이퍼 20, 25, 30, 35 뭐 이 정도를 다시 하는 거죠. 길이를 예를 들어 16.5다 그러면 16.5mm까지 들어가면 좋은데 안 들어가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무슨 남철 남성남의 그 왔다 갔다 춤처럼 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좀 뭔가 잘 안 들어가는데 이러면 거기서 바로 도망 나와야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하는 이유가 그 우리가 들어갔다가 계속 직진만 하면 이상한데를 느꼈을 땐 이미 파일이 부러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잘 모르는 근관, 잘 파악이 안 되는 근관은 좀 업앤다운, 업앤다운을 좀 반복적으로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러다가 또 뭔가 여기는 뭔가를 느끼고 싶어 이러면 또 그 이렇게 꾹 이렇게 힘을 많이는 안 주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행 방향을 따라서 핸드피스를 맡기는 그런 느낌으로 그 전진을 꽤 오랜 시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S1을 쓴 다음에 이제 20번, V테이퍼 20번인 것 같아. 그래서 그 20번이 가장 많이 변형되고 가장 많이 버리는 파일이거든요. 프로테이퍼 S1과 함께 V테이퍼 20번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이걸 포기할 수도 없는 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근관의 문제점을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V테이퍼 20번을 매우 애용을 하는 편입니다. 심지어 금방 전에 근관을 찾을 때도 근관의 파일을 네고시에이션 할 때도 20번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NaOCl은 파일을 교체하는 도중에 계속 써주는 거죠.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계속 체인버의 NaOCl을 계속 교환을 하면서 세척을 해주는 거죠. 뭐 이게 20번인지 25번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좀 뻣뻣하게 잘 진행이 안 되던 근관도 25번이네요. 이게 그,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진행을 하면 별로 어렵지 않죠. 또 아니면 많은 거고. NaOCl은 환자 옷에 안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세척 자체보다 환자 옷이나 환자 눈에 떨어뜨리지 말아야죠. 환자 피부. 그래서 눈에는 고글을 씌우고 보호용, 그리고 러버댐을 껴서 환자 피부에 최대한 안 닿게 하고, 환자 옷은 뭐 가운 같은 거를 덮기도 하고요. 그 에이프런으로 일단 1차적으로 덮는데 이런 느낌을 보세요. 이게 뭐 예를 들어 20번으로 했는데 25번으로 하면서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멈추세요. 그냥 거기서 그냥 바로 도망을 나오세요. 그게 이제 플레어링이라고 그러죠. 그 공간에 아니 쉐이핑을 하려는 거를 쉐이핑을 어떤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바로 도망 나오겠다라는 정신 그걸 이제 플레어링 뭐 어떤 게 더블 플레어링이라고 해서 두 단계로 나눠서 플레어링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관의 만곡의 방향도 모르고 어디를 어떻게 쳐야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가 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사고가 나는 거예요.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인정하면 사고가 별로 안 나거든요. 우리 그 마인스위퍼 지뢰찾기 그 게임도 그렇잖아요. 이게 있다 없다 뿐만 아니라 모른다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무리해서 있다 없다로 선택을 해버리니까 그 갑자기 전체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져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할 일은 거의 끝난 것 같네요, 보니까. 이리게이션은 그 니드를 어느 깊이까지 넣느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 체인버에 있는 NaCl을 열심히 교체만 해주면 그 넣는 깊이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렇게까지 그 NaCl 니들이 들어가는 깊이가 중요하다고는 그렇게 느낀 적은 없습니다. 뭐 얼마나 제가 임상을 대충 하냐면 이 러버댐 클램프의 그 러버댐 시트가 치아를 아이솔레이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뭐 아이솔레이션 안 한다고 그게 그렇게 큰일입니까? 아이솔레이션을 하지 않는다 해서 세균이 막 들어와요? NaOCl이 체인버를 채우고 있는데 저는 그런 너무나 올소독스한 그런 도그마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오늘 쓴 나이타이 파일인데 사실은 그 저는 한번 그 파일 통해서 꺼내서 핸드피스에 그 끼웠다 쓴 거는 다시 핸드피스에 끼우지 않고 또 새 파일을 쓰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좀 재료 낭비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같은 파일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죠. 이게 현실이죠. 뭐 엄청 그 무슨 그 뭘 잘 못하면서 잘하는 척 할 필요 없어요. 그 저는 굉장히 그 지금 그 한 모르겠네요. 클리닝 앤 쉐이핑 부분은 아마 공중보건이 한 2, 3년 차 선생님들하고 비슷한 수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요즘 공중보건 선생님들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클리닝 앤 쉐이핑이 어느 정도 끝나고 그 콘핏을 하고 있죠. 콘핏을 그 콘을 넣어서 근관에 넣고 지금 DB 넣고 MB1에 넣고 MB2에도 넣겠죠. 그래서 MB2까지 근관에 버터버터 콘 4개를 넣으면 그 상태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오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리게이션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환자가 턱이 뭐 힘들거나 뭐 턱이 빠졌거나 이러면은 얼른 그, 그 클리니칼 같은 수산화칼슘 재료를 넣고 그 끝내야죠. 지금 버터버처 머리 부분을 잘랐고요. 이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오면 되고요. 그리고 그 네. 이제 갔다 왔겠죠. 갔다 왔으면 이제 그 깨끗하게 버터포처를 제거를 하고 수산화칼슘을 넣고 보내도 되고요. 어떤 경우는 버터포처 있는 상태로 수산화칼슘과 함께 이렇게 캐비토를 덮어서 그래서 그렇게 그냥 보내도 되죠, 사실은. 버터포처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그 버터퍼처 엑스레이를 찍고 버터퍼처 콘을 빼고 그리고 수산화칼슘을 이 안에 넣어서 그 클리니칼 같은 수산화칼슘이 뭐 EDTA처럼 스미어 레이어를 제거하고 뭐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뭐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뭐 기분은 좋죠. EDTA 같은 거 안 쓰는 저로서는 그래, 효과가 있는 거야? 정말? 뭐 이러면서 이제 써주는 거죠. 또 캐비턴을 또 왜 이렇게 또 많이 가져와가지고 너무 많죠. 그래서 20년을 엔도를 해도 양 조절을 제대로 못해서
다시 이제 반성하고 캐비톤의 양을 적게 해서 캐비톤은 치질과 한 3mm 정도 그 뎁스로 3mm 정도 뎁스로 그, 그 실링이 되면 뭐 실링에 문제가 없다 그러죠. 근데 사실 3mm라고 해도 그 3mm가 다 치질하고 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당히 하는 거고요. 왜 적당히 할 수 있냐 하면 이런 클리니칼 같은 재료들이 혹시 캐비톤이 변연 누출이 되더라도 그게 그 클리니칼이 막아주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